직접 발로 뛰어서 현장에 있는 의원을 만나다. 생동감이 살아있는 현장 의정 포커스. 아무도 눈치 못 채셨겠지만 다른 시그널이 나왔네요. 바뀌었어요. 눈치채고 있었어요. 나정원 아나운서만 안 것 같네요. 오늘은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렇게 따뜻하게 또 바꿔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정원 따뜻한 아나운서 정성.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우리 그 댓글창에 요거 올라왔어요. 빠콩님이 오늘 최진만 기자님 나정원 아나운서 마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솔직히 연습을 했는데 네. 이거는 이창명 DJ의 그 넘사벽 퍼포먼스를 제가 못 넘겠더라고요. 일단 그런 그러니까 걸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야구장에서 이런 거. 아. 최진만 뭐 이런 거 해주는 것처럼 우유빛깔 최진만 뭐 이런 거. 이것처럼 그런 거라도 조금 다음번에 하나 아, 혹시 야구를 좋아하신다면 아유, 이제 네. 시범 경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좀 네네. 경기를 이렇게 보시면서 네. 네. 여기 LG 팬이거든요. 어느 거를 해주면 좋을지 네. 알겠습니다. 뭔가 하나는 갖고 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할게요. 네,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에 투표는 축제다 선거 퀴즈 문제 내드렸는데요. 나정원 아나운서와 함께 정답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는 이거였어요. 비행기와 선박 둘 중에 투표가 가능한 장소는 어디였는지 맞히는 문제였는데요. 정답 우리 최 기자가 발표해 주죠. 정답. 효과음. 정답은 2번 선박이었습니다. 음. 좀 설명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에서 선원이 투표할 수 있는 선상투표제도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상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신고 기간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다음 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고요. 아직까지 비행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는 아니지만 외국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외국인 선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박하면은 장기간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 맞아요. 투표권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생각보다 이 해상에 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까 우리 청취자분들 어. 문자 주셨던 것처럼 해군 맞아요. 네, 뭐 그런 분들 많이 거기서 하실 것 같고요. 또 기업체 물류하시는 네. 분들도 예. 한두 달씩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더 궁금한 내용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세 분 우리 나정원 아나운서가 발표합니다. 네. 먼저 치킨 콜라 세트 받으실 두 분입니다. 두둥 8045번님 출근길 버스에서 듣다가 정답 보냅니다. 빠르게 잘 보내주셨어요. 2번 선박 정답 맞춰주셨고요. 2442번님께서도 정답 조전합니다 하면서 2번 정답 선박 맞춰주셨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받으실 분입니다. 네, 전화번호 끝자리 8775번님 8775번님께서 섬진강 나룻배에서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진짜? 하면서 보내주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송가인 콘서트 티켓 받으실 분은 우리 최진만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4223님 제 외동아들이 4월 7일 결혼합니다. 축하드려요. 며느리가 송가인 팬입니다. 어머. 결혼 선물로 공연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거 약간 좀 반대네요. 원래 그렇지. 자식들이 맞아요.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인데. 이거 효도 티켓인데 음. 반대로 며느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4223번님께도 저희가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현장의정 포커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네. 어떤 의원의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남시 제8선거구 이재영 의원과 함께 하겠는데요. 이 이재영 의원이 이제 세대별로 각 세대에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이런 거를 좀 세심하게 신경 쓰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초등학교, 음. 초등학생 이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이제 초등학생이지만 이 지역과도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먼저 우리 두 분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몇 명씩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국민학교였고요. 네, 저도 그래요. 네. 60명? 그것도 네. 뭐 저기 오전 오후 나눴었죠. 예. 저도 비슷해요. 저도 국민학교 입학 졸업했고요. 한 반에 한 50명? 그리고 잠깐 1학년, 2학년 때 오전 오후반 저도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다. 전 국민학교 입학
마지막 초등학교 졸업. 국민학교생이세요? 오. 입학 예. 졸업은 좀 강조하고 싶. 어. 그 과도기에 걸쳐 있어서 네. 예, 졸업할 때 저희 지역에 먼저 초등학교라는 그 이름이 딱 도입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게 한 번에 확 바뀌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서서히 이렇게 바뀌는 과정 중에 6학년 때 초등학교라는 이름이 딱 생겼는데 그때 이제 저는 40명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좀 그때. 세대별 예. 차이가 예. 조금 나는 것 같습니다. 뭐 지역의 차이도 있고 세대의 차이도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뭐 맞아요. 오전반, 오후반, 뭐 콩나물 시루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네. 교실이 없어서 우리 진솔 작가가 앞에서 막 웃고 있어요. 그런 세대라니 막 하면서 외계인처럼 느끼실 거예요. 본인도 그래요? 그러셨다. 많았어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저기는 확실히 초등학생. 네, 확실한 초등학생.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막 교실이 부족해서 컨테이너 맞아요. 교실 짓고 있는 와중에 학생 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 어떤 지역에서는 컨테이너에서 수업하고 막 가건물에서 이랬다고. 하고. 예,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때 그 6, 70명 하던 때랑 비교해 보면은 예. 한 반의 학생 수가 절반 혹은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이게 뭐 이제 지방의 뭐 군소 도시 이런 데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마 도심 속 작은 학교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네. 부천이나 성남 같은 수도권에서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부천이나 성남 같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도 이런 작은 학교가 있나 하고 놀라는 그러니까요. 분들,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도심 속 학교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이재영 의원입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중학교 학군에 따라서 인기 있는 초등학교는 5학년에 반이 1개 내지 2개 반씩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 외곽 쪽에 있는 학교는 같은 분당이라고 하더라도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리초 옆에 미금초가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전에부터 이게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여기는 폐교가 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고 이러니까 폐교되는 학교를 우리 아이를 보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미금초로 이렇게 주소를 옮겨가지고 입학 대상은 2개 반인데 입학할 시점에 가면 한 반밖에 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에 대해서 분당은 도심 속 작은 학교 발생한 이유가 출생 인구 뭐 감소도 있겠지만 원도심과 신도시 개발 이런 차이가 이제 문제였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뭐 딱 어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는 네, 없잖아요. 네. 복합적이잖아요. 근데 맞아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출생 인구 수 감소 요거가 가장 큰 문제겠지만요. 예. 뭐 도시 개발. 그러니까 성남 안에서도 이제 분당이라는 신도시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 뭐 도시 개발을 하니까 그에 따라서 자연적으로 부동산 문제가 발생하고 역세권 문제, 통학로 문제, 뭐 좋은 학군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가 생기겠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학교 길 하나 건너두고도 뭐 이 학교는 학생 수가 부족하고 이 학교는 과밀 네. 학급이 되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앞으로 이제 도심 속 작은 학교 문제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한 아이들이 2017년생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합계 출산율이 1을 넘겼던 마지막 세대입니다. 우리 그때 0.65. 맞아. 예. 그런 얘기 했었는데. 1위 넘겼던 마지막 세대가 네. 2017년. 네. 네. 그러면은 이제 학년당 학급 수가 2개가 되지 않는 게 이게 그러니까 시골, 군소도시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2개가 되지 않는 학교가 이제 10년 새 수도권에서도 계속 늘고 있고 충분히. 뭐 네. 지금 예. 뭐 기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신입생이 아예 없는 초등학교들도 예. 이제 많이 맞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올해 1학년 아이들이 합계 출산율 1을 넘긴 마지막 세대 그리고 지난해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상황이 점점 더 좋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 예. 이제 이 문제는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해서 반이 줄어드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폐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더 위축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재영 의원은 도심 속 작은 학교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서 이 학교를 잘 키워보자. 그래야지 지역도 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재영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한 반에 30명 내외 정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는 이제 오리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한 학년에 20명 내외입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 되는데 20명 안 되는 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20명도 안 되는 반에 담임 선생님께서 학습 외에 아이들 인성이라든가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고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좋지 않을까. 또 도심 속에 소규모 학교가 유휴교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갤러리라든가 아이들 특화된 도서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한다라고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한 반에 60명 하면 사실 담임 선생님이 과연 이름을 다 외우실까 이런 생각도 사실 쉽지 하거든요. 않았을 것 같아 진짜. 예. 진짜 옛날 선생님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기억을 또 비추면 지금처럼 아이들이 없는 게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좋은 거 아니야? 또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부분을 이제 이재영 의원도 예.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들을 더 많이 신경 써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좀 더 밀접하게 관계를 맺다 보면 아이의 특기, 장점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그렇죠. 예. 그 장점들을 잘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소규모 학교이다 보니까 아이들 간 친구들 사이에 그리고 아이와 선생님 사이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그 유대관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형성이 예, 되는 예. 장점도 있습니다. 네. 뭐 그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남한산 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폐교 위기까지 갔었다가 학생 수 100명 이렇게 넘긴 네네.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 학교가 아주 이거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는 네. 학교인데요. 네. 그런 이제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학교 폭력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사라지게 되고 뭐 지나친 경쟁 입시를 위한 경쟁보다는 인성 교육이 또 잘 이루어지고 예.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이재영 의원이 덧붙였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뭐 유휴 부지나 유휴 공간 생기면은 뭐 복합 문화 시설 이런 걸로 많이 네. 탈바꿈 하잖아요. 인터뷰에서 얘기한 것처럼 빈 교실들은 그냥 두지 말고 뭐 지역 주민들 위해서 좀 개방하고 뭔가를 좀 만들고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동네가 좋은 동네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 뭐 역세권이다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체육 시설이라든가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 만들어주는 것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은 주민들도 좋고 그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그 학교를 이용하다 보면은 학교에 관심을 가질 거고 아, 이 학교가 없어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이 학교 있어서 우리 동네 너무 좋네 그래. 하면서 이 도심 속 작은 학교에 대한 인식이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예. 되다 보면은 이 지역으로 이사 오는 인구도 더 늘 거라고 이제 이재영 의원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 방안으로 도심 속 작은 학교를 잘 키우려면은 특색 있는 학교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재영 의원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할게요. 교육청에서는 뭐 소규모 학교, 과대 과밀 학교 이런 이제 포괄적인 정책만 있고요. 도심 속의 미니 학교에 대한 대책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걸 특성화하려면 예를 들면 교장 공모를 한다라고 하면 그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성화된 역량을 가지신 분을 교장으로 공모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도시 지역의 작은 학교도 특성화된 교장 선생님을 공모로 하거나 그런 교사를 거기에 배치를 해주면 그 자체만으로도 아마 그 학교가 단기간에 남한산성 초등학교나 섬진강에 있는 초등학교처럼 유명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말한 남한산 초등학교 그리고 야, 섬진강에 그래요? 있는 그 한 초등학교 뭐 이런 곳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 우리 화성시 비봉 그쪽에 이제 청룡초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학교 운동장 그 놀이터 있는 부지를 땅을 생태학습장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리고 마을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그 학교 인근에 승마 시설이 있는데요. 되게 좋네요. 전교생이 이 승마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체험 학습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올해 입학 예정이었던 학생이 딱 한 명, 예. 한 명도 안 되는 학교도 많으니까 지금 맞아요. 이 한 명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말에 이런 학교 프로그램을 공개를 했더니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도 스쿨버스를 타고 등하교 하겠다면서 8명이 입학을 신청을 한 거예요. 다행이네요. 이재영 의원의 이야기처럼 뭐 이 학교처럼 학교마다 특색 있게 꾸민다면 얼마든지 도심 속 작은 학교들도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네. 다시 북적북적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채팅창에 빠콩님, 우리 딸 아이 학교 한 반에는 23명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고, 낭만 가객님은 맞아요. 요즘 자녀 출산 기피하는 추세라 정부나 이런 복지 정책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의견 주셨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사실 경기도 신도시
위주로 뭐 네. 과대 과밀학급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의 이 작은 학교, 네. 도심 속 작은 학교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기회로 삼는 음. 그런 어.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적은 반이 적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 예. 맞춤으로 할 수 있는 거. 네, 그 그런 공간의 것들을- 재탄생 같은 네. 느낌도 있고요. 다음 이야기는 세대 이야기예요. 네, 다음 세대는 이제 청년. 다음 세대 초등학생에서 이야기. 이제 초등학교 이야기에서 청년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네네. 그래서 이제 이재영 의원은 그 청년층 그 중에서도 군대를 다녀온 청년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들어볼게요. 이재영 의원의 목소리입니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은 제대군인법에 따라 5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근무한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그 피해자들에 대한 보훈 정책이 미비한 부분이 사각지대로 되어 있거든요.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의 손길이 덜 미쳐지는 경기도 청년들에게 그런 피해를 구제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가 입증이 돼가지고 국가로부터 선정이 돼야만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서류라든가 법률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조례를 보니까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이 좀 안심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혹시 자녀가 있으신가요? 그 있죠. 저는 이제 지금 그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군대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로. 아드님이시구나. 예, 예. 한 10년 그죠. 정도. 맞아요. 예. 10년. 그러니까 금방 남의 커요. 일이 아니에요. 네. 남의 자식은 금방 큰다지만 진짜 금방 저도 조카 보면서 아이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고생하겠네 막 이런 일이 이런 될 줄 알았는데 태어났을 때는 그렇지 근데 않더라고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은 이런 이제 조례가 있다라는 음. 게 너무 반가운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또 경기도에서 그런 피해자들이 있다면 이제 피해자들을 도와준다면 더 든든하겠죠. 그래서 이 지원 내용 중에 하나가 청년 장애 제대 군인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도 이제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상담센터도 같이 이제 설치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신체적인 부분에 그 장애도 있겠지만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그렇죠. 분들도 네. 상당하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상담센터 신설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신적인 뭐 트라우마까지도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청년 장애 세대 군인 지원 조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은 뭔가요? 네, 다음 세대는 이제 베이비 부머. 베이비 부머. 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이제 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 하죠. 이제 55년부터 63년생까지 예. 뭐 이제 이렇게 칭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베이비붐 세대의 맏형격인 1955년생부터 이제 차례대로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 여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된 거예요.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 이제 베이비붐 세대니까 얼마나 인구가 많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은퇴 이후의 삶, 그들의 재취업도 우리가 함께 고민하자, 그리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재영 의원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이 직장을 알아보고 자기가 찾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경기도에서 취업은행을 만들면 개인에 대한 어떤 그 이력이나 이런 경력 같은 경우를 해서 받아서 이렇게 갖고 있고 또 기업에서도 우리 기업에서는 어떤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매칭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다니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아도 경기도에 신청해 놓고 그런 일자리를 연결해서 갖는다라고 하면 기업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경기도민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취업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앞서서 2020년부터 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합류하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2020년이 중요한 게 2020년부터 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연평균 34만 명씩 감소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개인한테 맡길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또 이런 것들, 이런 조례들이 좀 잘 좀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남시 이재영 의원과 도심 속 작은 학교 살리기, 또 청년 세대 장애군인 지원 조례,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 은퇴 이후에 재취업을 위한 방안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도 나정훈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신나게 맞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문자로 5924번님, 저희한테는 새싹 문자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 온 게 아니네. 모닝 브레이크에 온 거네. 배즈 잘못 PD한테. 오신 거예요? 네네. 조금 이따 보내셔야 돼요. 9시부터 보내셔야 모닝 브레이크로 갑니다. 지금은 저희한테 전달됩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장필순의 노래 나의 외로움이 너를 부를 때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